진짜 이제 MPL,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나 뭐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서 MPL을 검색을 하시면 MPL 관련된 뭐 블로그나 뭐 여러 가지 사이트 또는 유튜브 내에서도 뭐 MPL 치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뭐 MPL은 이렇게 해라, 뭐 지금 시대는 MPL 시대. 그 영상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 영상 한번 보세요. 오늘 지금이라도 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나서 오늘 안에든 뭐 내일이든 MPL을 검색하셔갖고 그 MPL 올린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그 동영상 속에 과연 그 NPL을 실제 인수해가지고, 인수했다고 하는 뭐, 수익은 둘째 치고, 돈 벌었다고 하는 거 둘째 치더라도, 그, 진짜 뭐, 거래했다고 하는, NPL을 내가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뭐, 계약서를 올려놓은 영상을 아마 여러분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냥 NPL은 이런 거다라고 이론적인 설명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대는 NPL 시대래. 그러면 지금 시대 NPL 시대에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걸 알려줘야지. 알려주지 않고 본인이 뭐 방송에서 옛날에 했다? 아이, 3, 4년 전은 대법법이 바뀐 게 2018년도인가 그러니까 2018년 그 7월인가 17년 7월인가 모르겠네. 하여튼 그 이전에 NPL 거래한 거는 그 의미가 없어요. 저도 그래서 안 하잖아요. 제가 컨설팅 회사 2013년부터 하면서 얼마나 그 특히 공장 물건이긴 하지만 뭐 또 NPL은 뭐 같은 거죠. 공장이든 뭐 아파트든 어쨌든 그 수많은 NPL 뭐 저기 유암코 유당하나 아니면 뭐 대신이라든가 자산관리공사 특히 이제 그 빅3 세 군데 제가 다 돌아다니면서 NPL 뭐 몇 건이에요 벌써. 그 한 것들 제가 중간에서 뭐 제가 수익을 올린 건 아니지만 제가 중간에 주선을 해가지고 제 컨설팅 업체에서 양쪽을 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갖고 낙찰자 아니 매수인 대리인으로 가가지고 계약도 하고 뭐 이행 계약이냐면 뭐 저 론세일 다 해봤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제가 자료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있는데 제가 올리지 않는 게 그 시절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죠. 그 과거지사를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 넘기지도 않고 얘기했네. 다 담보대출은 이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이제는 뭐 잘 아실 테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어져 말씀드리면은 그 5년 전 했던 것들, 그 이전 했던 것들을 제가 얘기 안 하는 게 끄집어 오지 않는 이유가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시절이 바뀌었다는 거죠. 과거지사 끝내서 내가 왕년에, 왕년이 왕년에 살아야지 왜 지금 시대에 살면서 왕년을 얘기하냐 이거죠. 저는 필요 없다는 거고 지금은 지금 시대에 맞게 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죠, 그게.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과거를 끄집어 와갖고 지금에 억지로 꽤 맞추려고 해서, 아니, 꽤 맞춰서 뭔가 된다고 하면은 갖고 올 필요가 있겠지만, 맞춰지지 않는 거, 현실에도 맞지 않고, 뭐, 지금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를 끄집어 와서 나 돈 벌었다고 얘기하는 건 자기 자랑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NPL이라고 쓰지 말고 NPL로 과거에 내가 돈 벌었다. 지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NPL을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고, 그리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들어도 저 사람은 거래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론만 아는 거야. 실제 거래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제가 가서 도장도 찍어보고 알잖아요, 제가. 잘 알잖아. 그런데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 것이다. 법정예산권도 그래요. 특수물건을 뭐 강의한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소송을 해봤나? 소송 안 해봤죠. 소송해본 사람이면 저런 얘기를 못하는 거지. 예, 그런 것들을 제가 들으면서 허풍쟁이가 많다라는 것을 이제 유튜브 내에서 많은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매수의향서 이제 아까 일부에서 보여드렸지만 이제 매수의향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보내는 겁니다. 이게 허접한 게 아니라 매수의향서가 뭐 정품, 진품 따로 있는 건 이제 가품, 진품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농협자산관리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보내준 거. 그러니까 제가 임의로 만들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농협자산관리공사는 특히 자기네 양식이 뭐 보통 다 그렇지만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양식을 제가 팩스로 받고 팩스로 받을 데가 없는 회사한테는 믿지도 못하니까 보내지 않겠죠. 그러니까 홍티경매로다가 팩스를 보내서 제가 팩스를 받은 다음에 작성을 해서 홍티경매 등기부등본, 법인인감, 그다음에 대법 등록증,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업체가 아니면 또 NPL 매도 매수가 양도양수가 안 되기 때문에 홍티경매가 이제 금감원에 등록된 걸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자본금이 얼마인지도 얘네가 또 봐야 되니까 법인 등기부등본까지 해서 보냈죠. 그래서 이제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고 이번 주까지 해서 협의를 한 다음에 다음 주 계약하기로 계약하기로. 뭐 계약도 종류 여러 종류예요. 계약금만 내고 뭐 얼마 있다 주든 뭐 일괄적으로 내든 여러 방면이 계약이 있어요. 그냥 NPL을 매세운다고 돈 주고 사오는 것도 돈을 주는 것도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는 거예요. 계약금만 주고 하든지 뭐 하든지. 예. 그런 것도 제가 나중에 이게 실행이 되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이제 요런 게 계약서가 이렇게 매수양서를 제출하는 거다. 자, NPL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논 퍼포밍 론 해가지고 이제 부실 채권이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근저당 설정된 그 이자 연체된 근저당권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줬는데 그 담보받은 그 부동산 근저당
이게 온전하게 이어져 가는 건 이자가 제대로 들어오는 게 그게 온전한 근저당이잖아요. 근데 이자가 연체하는 순간에 이제 그 부실채권이 되는 거죠. 팔 수도 있고. 지금 홍티경매 경매에 들어간 판교, 뭐 포항 딱 그런 식이죠. 이게 또 NPL이잖아요. 제가 포항 것도 NPL 매각한다. 판교도 살 사람 있으면 와라라고 얘기한 게 살 사람 있으면 돈 주고 사가라 이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데는 못 사요. 홍티경매도 금융업이기 때문에 그 홍티경매 NPL을 살려면 금감원에 등록된 업체 지금 한 700개 업체 중에 한 군데가 와야 돼요. 예. 개인이나 일반 대부업체는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자, 어찌됐든 NPL은 이제 이게 NPL의 정확한 정의인데 질권 투자, 홍티경매는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용어를 만들었잖아요. 이거 가짜입니다, 이게. 이런 용어는 없어요.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뭐 NPL 갖다 쓰는데, 그들이 쓰는 NPL은 본인들이 각색한 NPL이에요. 진짜 NPL은 방금 전에 보여드린 부실채권 요게 NPL이지, 실질적으로, 물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정상적인 근저당이 이자 못 갚으면 NPL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NPL 같은 거다. 아니죠. 그건 결과론적 얘기고 실제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준 것 자체는 NPL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그냥 돈을 빌려준 채권 채무 관계를 서로 계약한 거에 불과한 거지 NPL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홍티경매 저는 이제 노말이라는 걸 붙여서 정상적이다. 일단은. NPL 가기 직전에 정상적인 채권이라는 이제 표현을 제가 쓰려고 노말이란 그 영어 단어를 갖다 붙인 건데 이거는 홍티경매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지 이걸 갖고 밖으로 나가서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웃죠. 뭐 그런 게 어딨냐고. 이런 용어는 없습니다. 홍티경매에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질권 투자를 제가 이제 빗대가지고 제가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근저당을 잡고 대여금을 이제 돈을 빌려주고 이제 투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개인을 보니까 알선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제 이쪽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제 주변에도 넘치고 넘쳐요. 그 엄밀히 따지면 불법입니다. 일단은 그 뭐 불법은 아니고 뭐 불법은 아니죠. 불법은 아닌데 만약에 이자 신고를 안 했다. 그 불법이죠. 탈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근저당에 대여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주고 담보 설정하고 하는 근저당 투자. 보통 지인들끼리는 그런 거래를 하죠. 뭐 너로 나 못 믿냐? 내 집 담보 내줄게. 그래갖고 이제 친구한테 돈을 빌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집에 근저당 설정을 해주고 이자를 주고. 근데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거래에서는 이자를 주는 것도 현금으로 줄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신고를 안 하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신고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신고 안 하면 탈세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원천세 다 신고해야 되는데 보통은 안 하는데 한두 건 정도 가지고서 뭐 국세청에서 나서 가지고 뭐 징수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이제 이게 업으로 삼는 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어찌됐든 좀 이따 말씀드리고 자. 아까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죠. 유튜브 내에서 이제 NPL을 검색을 하면 뭐 넘치고 넘쳐요. 그런데 실제 NPL을 거래했다는 거는 찾기가 어려운 게 그냥 이론적인 얘기 뭐 지금은 NPL 시대 뭐 NPL 통해서 뭐 돈을 벌었다는 얘기는 무수히 많은데 그 영상을 저도 많이 보거든요. 이제 뭐가 있나? 진짜 거래한 게 있나라고 봤을 때 그런 거래 사례는 찾기가 어려웠다. 이거는 이제 홍티경매 이전에 이제 의정부 채권 10억짜리 5억에 사온 거 그거잖아요. 확정 채권 양도라고. 이거는 이제 일반 회사 근저당이기 때문에 일반 대 일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이게 만약에 그 금융기관 거였으면은 그 아작 내기로는 매수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NPL이라는 거는 그래서 만약에 개인이 하려면은 개인 근저당을 갖고 오는 것도 NPL이니까 가능하고 일반 회사 근저당을 갖고 오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그게 생각처럼 이제 쉽지가 않죠. 1년에 한 건 하면 진짜 잘하는 거지만. 근데 이제 금융기관 NPL을 보통은 이제 개인 거를 갖고 오는 거를 NPL을 했다고 좀 이렇게 보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일단은 금융기관 거를 이제 이렇게 금융기관 대 금융기관으로 요런 걸 갖고서 이제 사실 좀 NPL이라고 이렇게 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뭐 그런 좀 폼이 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건 이제 의정부 물건을 제가 이제 그 2020년도 10월 2년 반 전에 이제 갖고 온 거를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담보를 설정한 다음에 그 내 아파트든 뭐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수취한다. 이거 돈을 받을 때 이거 원천징수 의무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그 국세징수법 하여튼 뭐 이 세법에도 이거는 다 신고가 의무가 돼 있고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100%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근데 보통은 이제 한두 건 같은 거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안 하죠. 신고를. 또 그거 안 한다 그래서 뭐 국세청에서 나서가지고 다 밝혀내면서 너 세금 탈세했다라고 해서 뭐 과태료나 뭐 과징금 뭐 이렇게 뭐 또 고발 조치를 내리진 않죠. 그런데 반복되는다.
보니까는 한두 건이 아니라 뭐야 10건, 20건 그리고 뭐 아니면 3, 4건, 5건, 6건 물론 뭐 몇 건이라는 거는 기준은 뭐 제가 확인해 봤지만 몇 건에 대해서는 뭐 부과를 하고 몇 건까지 봐주가 하는 기준은 없어요. 무조건 한 건이라고 하더라도 이자를 받았으면 신고하는 게 의무예요. 예. 근데 보통은 이제 꼼수를 쓰죠. 3.3%. 저도 초반에 이렇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바꿨잖아요. 다 냈잖아요. 신고 다 하고. 예. 이대로 갔으면 위법인 거죠. 불법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많은데 3.3%만 띄고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원래는 27.5%를 내야 되는데 3.3%만 띄고 프리랜서라고 해서 이 사람은 여기서 간단하게 조금 일한 거다라고 해서 이제 알바란 개념으로다가 잡고 실질적으로 이자를 주는 건데 이자 주는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 했다는 명목으로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죠. 예, 처리를 하는데 요거는 세금 탈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신고 안 한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3.3%만 신고하는 것도 위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2021년도에 홍티경매가 이자소득세로 낸 게 한 2억 5천 정도가 될까? 제가 지금 아까 아침에 그냥 언뜻 생각난 건데 2억 5천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3.3%만 계산했으면 3,300만 원이잖아요. 2,500에 한 8분의 1 되니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3.3% 꼼수를 썼으면 거의 2억 2천, 2억 1,700을 줄일 수 있는 건데 물론 홍티경매는 이제 그렇게 세금을 탈세할 수 있는 범위가 워낙 다 드러났기 때문에 불가능하긴 하지만 뭐 그냥 만약에 뭐 가능하다고 했을 때 이렇게 신고를 제대로 안 하고 꼼수를 썼으면은 뭐 2억 이상의 돈을 줄일 수가 있었겠죠. 예, 근데 신고를 제가 혹시 초반에 제가 잘못 생각한 것들은 다시 다 뒤집어 갖고 신고를 다시 정정해서 다 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부과가 되고 나서 나중에 제가 추가 신고를 또 했어요. 누락된 게 있어서 100% 신고를 다 해갖고 세금 그대로 다 낸 겁니다. 나중에 1,700인가 2,000 얼마 또 낸 거는 그거는 추가로 신고를 제가 해서 또 낸 거예요. 그래서 홍티경매는 100% 신고를 다 해서 이제 낸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겠지만 이건 이제 좀 이따 얘기하고. 그래서 의정부 법정기사 건은 이제 거의 이제 결론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이거 10억 저희가 받을 건데, 뭐 9억 얼마쯤 될 건데, 그냥 10억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차익이 5억이 남잖아요. 요거 세금을 내야죠. 당연히. 요거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이제 이자소득세가 아니라 요건 법인세로 아마 부과가 될 것 같은데, 법인세로 22% 아니면은 뭐 30%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는 세금을 내야죠. 이것도 당연히. 세금 안 내고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인증을 하잖아요. 인증을 하는 이유는 뭐 이렇게 돈을 벌었다라고 자랑을 뭐 늘어놓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것보다는 세금을 안 낸 거는 인증을 못 하죠. 내가 물건을 샀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뭐 밀수로 들어와가지고 보통 밀수는 숨겨갖고 들어오잖아요. 일부러 사가지고 세금 안 내려고 뭐 손에다가 시계 뭐 5개씩 차고 들어오고. 이제 지금은 뭐 그게 불가능하지만 과거에는 뭐 바르다가도 차고 뭐 어디다가 속옷에다 숨기고 별 일이 다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왜 숨겨요? 떳떳하게. 아니 뭐 그 좋은 시계, 좋은 반지, 좋은 거를 왜 숨기고 들어와?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숨기는 거죠. 그러니까 인증하고 떳떳하게 찰 수 있다는 거는 세금을 냈다는 거니까 세금을 나는 내고 있다라는 거를 저는 반증할 수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인증을 하는 이유는 다른 거 뭐 자랑이나 이런 것도 물론 이유가 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세금 낸다. 세금을 100% 내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허풍 떨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거 있다고 자꾸 얘기해가지고 뭐 그럴 필요는 없다. 그냥 뭐 제가 손해난 거 손해났다고 얘기하는 거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지 굳이 뭐 허풍을 떨어가지고 뭐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홍티경매가 인증하는 이유는 세금을 내고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세금이 투명하게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홍티경매에 투자해서 받으시는 돈은 제가 세금을 다 낸 돈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배당금을 사용해도 된다는 거죠.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문제 없습니다. 제가 세금을 다 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여러분이 만약에 엄청 돈을 벌면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해결해야 되겠죠. 그 많은 돈을 버는 거에서 이제 종합소득세 이제 개별적으로 또 세금이 부과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제가 터치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홍티경매에서 여러분들한테 내려드리는 돈은 제가 여기서 세금을 다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갖고 여기저기 떠들으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세금을 낸 돈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